2000년 2월 14일 월요일 서울 강북의 오래된 주택가와 초등학교 모여있던 S초등학교,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여겨지던 이 초등학교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실종 사건이 조용히 그리고 너무도 빠르게 시작되고 있었다. 오전 11시 40분 2교시가 끝나고 3교시가 시작되기 전 잠깐의 쉬는 시간.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몰려 나가거나 복도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교실의 창문 너머로는 겨울 바람이 미세하게 들이쳐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간 8살 이서현 양은 평소 활발하고 노래를 좋아하던 2학년 여자아이 교실 뒤편 친구에게 공책을 빌리려고 자리를 잠시 비웠다. 교실 앞 CCTV는 당시 미설치된 구역이었고, 복도 역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2000년의 학교 환경은 지금과 비교하면 감시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서연이는 마지막으로 2학년 3반 교실 문을 나서는 모습을 친구들이 목격한 것이 전부였다. 그 이후 아이의 행적은 단 7분 만에 완전히 사라졌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연스레 질문하게 된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그것도 낮 시간대에, 아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늘도 안가미 스토리를 통해 새롭게 조사된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S초등학교 여아 실종 사건을 깊이 파헤쳐본다.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간은 오전 11시 42분경. 같은 반 남학생 2명이 서연이가 교실에서 나가는 걸 봤다고 진술했다. 이후 목격 신고는 모두 불분명하거나 단편적이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손을 잡고 데려가는 것 같았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아이를 부르는 걸 봤다. 학교 후문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본 기억이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확정할 증거가 하나도 없었다. CCTV 부재, 목격자의 기억 왜곡, 교내 출입 통제의 허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아이의 흔적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사건을 더 위험하게 만든 요소가 있었다. 바로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자주 드나들던 무단 출입자 문제와 방과 후 놀이터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던 낯선 남성의 존재. 학교 측은 그 남성은 학부모로 알고 있었다며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했지만, 이후 조사 결과 그 남성은 학부모가 아니었다. 이후 그 인물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학교 주변에서 미취학 여에게 말을 걸던 남성이 있었다는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오해로 판단하고 사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은 조각들은 사건 후 다시 보았을 때 명백하게 위험 신호들을 내고 있었다. 경찰은 아이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동선을 세분화하여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조사했다. 첫 번째, 교내 외진 장소에 숨거나 갇혔다. 쓰레기 창고, 청소 도구실, 방과 후 교실, 지하 창고 등 학교 구석구석을 수색했다. 그러나 아이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외부로 이동. 학교 후문은 당시 완전히 개방 상태였다. 학생, 학부모, 택배 차량, 심부름꾼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보안의 사각지대였다. 세 번째, 자발적인 이동. 서연이는 낯선 사람을 따라갔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고 주변 교사들과 친구들은 입을 모았다. 평소 겁이 많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학교 외부에서 대기 중인 차량. 가장 유력한 가능성으로 꼽힌 시나리오였다. 당시 주민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일 학교 주변 골목에서 흰색 승합차가 몇 차례 서행하며 관찰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러나 번호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차량은 이후 지역에서 다시 목격되지 않았다. 사건의 핵심 단서는 다음 3가지였지만 모두 실제로는 의미를 남기지 못한 채 소멸해버렸다. 단서 하나, 폭넓은 목격 진술. 목격자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뒤섞이거나 오류가 발생했다. 경찰은 양복 남성, 흰색 차량, 검은 점퍼 남성 등 여러 인물을 조사했지만 모두 불일치했다. 단서 둘 유괴 가능성 전국적으로 2000년 초반 유사 범죄가 몇 차례 있었지만 이 사건과 연결짓기엔 공통점이 부족했다. 단서 셋 교내 출입 기록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누가 학교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경찰이 사건 초기 대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은 부분이었다. 서연이의 부모는 사건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털어놓았다. 딸은 아침에 유난히 기분이 좋았어요. 발표 수업이 있는 날이라 옷도 스스로 골랐죠. 누군가 딸을 노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평범하고 조용하고 특별히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책감, 분노,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절망감이 깔려 있었다. 2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발생 3개월 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오늘까지 유력한 용의자, 결정적 증거, 분명한 단서는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수차례 중단했다. 하지만 실종 아동 사건은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서연이를 찾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공식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 해결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었다. 2020년대 이후 실종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사건 역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CCTV와 보안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과거 사건들은 현재 기준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아래 세 가지 가능성을 가장 유력하게 본다. 하나, 학교 내부에 잠입한 외부인의 범행. 둘, 사전 계획된 유괴. 근처 거주자의 우발적 범행 후 은폐. 그리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하나, 범인은 사라졌다. 흔적, 동기, 이동 경로가 전부 지워졌다. 서연이가 사라진 지 24년. 그녀가 실종된 학교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 하지만 교문 앞에 서면 여전히 당시의 흔적이 어둡게 남아있다. 아이의 책가방, 스케치북, 급식 식판, 모든 일상은 단 하루, 단 몇 분 만에 파괴되었다. 혹시 어딘가에 단 하나의 단서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24년 전 사라진 아이가 아직도 누군가의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가미 스토리에서 계속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를 기록하는 이유는 어쩌면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가미 스토리는 앞으로도 한국의 미제 사건과 실종 사건을 깊이 있게 추적하며 잊혀지지 않도록 기록할 것입니다.